1948년 북한과 수교를 맺은 지 68년이 지났습니다. 몽골은 북한과 한국의 대사관을 개관했고 남북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왔고 또 정통적인 관계를 지금까지 이어온 전 세계적으로 드문 나라 중에 하나죠. 우리는 한반도가 비핵화지대여야 한다는 입장을 공고히 표명하고 있고요. 또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감 있는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론 북한과의 전통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 또한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러한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님께서는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북한을 방문한 외국 정상, 유일한 외국 정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2013년 10월이던가요? 북한에 가셨던 게. 그 당시에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연설을 하시면서 어떠한 독재도 영원할 수 없다 이런 연설을 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쉽지 않은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그 연설을 하신 특별한 동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몽골의 격언 중에 무서우면 하지 말고 하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서우면 하지 말고 하면은 무서워하지 말라. 네, 그래서 1990년도에 민주화 운동을 처음 했을 때 청소년들끼리 이런 말을 하면서 서로 독려했습니다. 저는 개방적인 사회, 특히 자유, 인권, 가치관 이런 문제를 다룰 때에는 어디에서든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제국의 정책도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난 한 사람의 자유, 운명의 주인이 가져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양국의 전통 관계와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또 몽골의 사회체제 전환기에 대해서도 언급했고 또 몽골이 비핵화지대라는 걸 알리면서 비핵화지대 경험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북한이 정치적으로 단일 정당 체제인데요. 이 체제를 전환할 수 있는 다른 길도 있다는 것을 알려줬고요. 일반 국민들이 체제 전환 과정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또 국민들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몽골의 한 국민으로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책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몽골의 국민이 가장 큰 직책을 가지고 있는 신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몽골의 국민이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또 국회의원 당선 여부가 국민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몽골 국민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외 여러 나라의 음악을 듣고 또 영화를 보고 또 춤을 추는 일이 이 국가적인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원론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북한 핵 문제 해결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몽골의 그 역할이 상당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통령님께서는 그런 구체적인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십니까? 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제안을 했고요. 이것이 바로 동북아 안보에 관한 울란바토르 대화입니다. 유럽에서 과거에 냉전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 헬싱키 프로세스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울란바토르 대화가 바로 헬싱키 프로세스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는 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상대를 서로 두려워했었는데 헬싱키 프로세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감을 쌓을 수 있었죠. 저는 북한과 몽골이 개방적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몽골과 북한 간의 협력 관계를 또 다른 사람들은 비판할 수도 있겠죠. 몽골의 유목민들은 집을 나갈 때 문을 잠그지 않습니다. 사막을 이동하는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 때 바로 들어가서 요리하고 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 때문입니다. 식재료들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갑니다. 그런 것처럼 몽골인들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특히 개방적인 체제가 항상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언젠가 북한도 국제사회의 요구를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분야에서 협력해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대화 채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의회, 국회의원들의 면담을 몽골에서 개최했는데요. 북한 대표단도 참가를 했죠. 안보 분야,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청소년들과의 만남의 자리도 가졌습니다. 동북아시아 각 도시의 시장들이 울란바토르에서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것이 신뢰를 쌓는 길이죠. 유목민인 몽골 사람들은 집을 나갈 때 문을 잠그지 않는다. 말이 인상적이네요.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예. 그 말로 가름을 하도록 하고요. 자, 몽골이 지금 최근 1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대한민국도 요즘 저성장 때문에 고민 중이고 이웃 중국도 성장이 주춤해서 좀 고민 중인데 몽골은 이렇게 고성장을 유지하는 비결 어디 있습니까? 10%의 성장이란 것은 아주 몇 년 전의 통계 수치입니다. 지금은 이 수치가 조금 줄었죠. 지금 세계 시장에서 광물 자원의 가격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우리 원재료 수출 가격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몽골이 광물을 수출하는 나라인데요. 이런 위기 상황이 좋은 경험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몽골 사람들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고 생산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비를 줄이고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을 때는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했죠. 그 당시 국가 예산도 많이 확보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몽골의 경제 상황은 그때와는 많이 다르고 현재 상황에 맞는 국가 재정 운용이 필요합니다. 몽골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불이 얼마나 큰지를 보고 그만큼 다리를 벌려야 한다. 작은 이불을 가지고 다리를 많이 벌리면 추위를 느끼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불 크기에 따라서 발을 벌려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몽골이 IMF 위기를 잘 극복한 한국에게도 배울 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몽골의 국가 이익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이불 크기를 보고 다리를 벌려라. 대통령님하고 지금 대담을 하면서 아주 적절한 비유에 사실 제가 지금 매료되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님께서 비유를 하도 재밌게 들어주시니까
우리 한국 속담으로는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속담 비유를 많이 해주셨어요. 속담은 짧지만 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죠. 대통령께서는 몽골의 영세 중립국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구체적인 보관을 갖고 계시나요? 네, 영세 중립국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나라와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평화적인 협력관계를 통해서 몽골의 정책을 정예화, 투명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몽골의 영토와 영공이 외부에 활용돼서는 안 되고 몽골의 땅이 전쟁터로 이용될 수도 없습니다. 물론 몽골이 침략을 당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조국을 지킬 수 있는 군부대가 또 있어야겠죠. 또 다른 한편으로 몽골은 UN 회원국으로서 UN 원칙을 대외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자체 법률을 따라야겠죠. 영세 중립국 정책은 몽골의 국가 이익에 부합합니다. 저는 몽골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몽골 사회에서 공개적인 토론과 또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님 다음 일정이 있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한국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간략히 해주시죠. 네,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한국 국민 여러분께 사의를 표합니다. 어제 제가 서울 명예시민이 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대통령이 서울 명예시민이 되는 것은 대통령을 통해서 몽골 온 국민이 서울시민이 된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저는 이 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한국 국민의 행복을 빌고 한국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한반도의 분단과 긴장 상태도 사라질 것이고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언젠가 통일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상 아주 좋은 소식으로 남겨질 겁니다. 몽골과 한국, 양국의 미래에 밝은 전망이 있고 또 발전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여러분과 또 제 생각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번 인터뷰는 저에게 큰 기회이자 또 영광이었습니다. 네, 대통령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얄라라고 하던데. 남은 방한 일정도 성공적으로 마치시고요. 7월에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아셈도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이뤄진다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